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대는 참 어려운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듣고 그죠? 우리가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는 참 너무 쉽게 지금들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는 참 옛날에는 했다 하면 그 욕먹는 그런 사람이고 아주 나쁜 사람이고 그죠? 이렇게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람이 되는데 참 요즘은 뭡니까? 내로남불을 그죠? 그냥 밥 먹듯이 하고 그죠? 나쁜 길이면서도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잘 달성하고 성취하면은 자기 것이 되는 그죠? 이런 뻔뻔함을 너무나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뻔뻔함이 있어도 그게 통용되는 사회를 우리가 산다는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좀 부끄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하면 우리 300년 전에 그죠? 우리가 조선 시대에 300년간을 우리 저 부자로 이렇게 이어온 이야기가 있죠. 또 그 300년 동안 밀랍이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해도 내 담을 넘은 도덕이 없고, 그죠? 그만큼 사회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경주 최부잣집 어르신과 청송 신부잣집 이야기와 또 그 후손의 사주 이야기를 직접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 사주는 실제 최부잣집에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경주 살고 있는 후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경주 최부잣집 청송 신부잣집은요. 자, 얘기를 하시게 되면 보통 만섬이라 그러죠. 만섬은 뭐냐면은 자, 옷에 살 20kg가 보통 한 5만 원 정도 내외하죠. 그 정도 그죠? 그런데 보통 한 섬이라면은 그죠? 한 가마리를 보시면 되죠. 그러면 만 섬이면은 이 시대에 한 가마리 한 20만 원 정도 보면은 연간 한 20억 정도의 매출이 되는 거죠. 소장농이든 자기 직접 하던 그 대부분 다 옛날 부자들은 소장농들이 하겠죠. 그럼 연간 20억 정도의 매출이 매년 살이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이 시대에 보면 20억 우리는 맨날 눈만 뜨면 몇백억 몇천억 뭐 이렇게 그죠? 뭐 이렇게 늘 TV 나오다 보니까 참 20억이 크게 안 와들 수도 있지만 조선시대 20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정말 실천한 어르신의 이야기, 경주 최부잣집의 집에 교훈 6가지를 이 시대에 너무 와닿는다는 거죠. 지금 들어보시면 이 시대에 이런 분들이 있었으면 얼마나 사회는 맑고 깨끗하고 그죠? 정의로움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오늘 경주 최부잣집의 그 교훈 6가지를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변 병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을 없게 하라는 거죠. 내만 배불리 채우는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다 보살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그룹이든 큰 뭐 부자들이 옆집에 뭐 그저 우리 아파트만 넓고 그저 고간이 높지 옆집을 다 일일이 살피는 사람이 잘 없죠. 그런데 이분들은 백리 안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백리 안에 웬만하면 그저 큰 도시라도 백리는 다 들어가겠죠. 그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배도 같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과거를 보되 그죠 뭡니까 진사 일상을 하지 말라는 거. 진사 같으면 요즘 뭐 지방의 어떤 군수주나 뭐 작은 시장 정도 되겠죠. 이런 어떤 높은 뱃살을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 위협감을 주지 말고 그죠. 우리 집안에서는 적절한 뱃살만 유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얼마 노벨스 오블리제의 참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거죠. 노벨스 오블리제는 잘 아다시피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남의 칭송을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농사를 지을 때, 그죠? 매년 만석 이상의 재물이 들어왔을 때는 사회에다가 환원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끝없이 지금 배를 채우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그죠? 내가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예를 지으면 되고 가지면 되고 그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해서 어떤 내인데 욕이 좀 오더라도 무조건 가지고 본다는 거죠. 특히 우리 국회에서도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정말 보기 흉한 그죠? 내로남불을 밥 먹듯이 하고 뭐 아니면 그만이고 그죠? 뭐 이런 거 또 막 이야기도 막 해서 아니면 또 내일 그만이고 그래도 뻔뻔하게 고개 돌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이 사회에 참 이런 얘기가 너무나 와닿지 않습니까? 자, 네 번째는 뭡니까?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말라는 거죠. 내 흉년기에 주변에 가난한 사람을 이용해서 내 배 고가를 채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려울 때는 뭡니까? 그냥 알박기를 해서 무조건 가져가려고 기업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사는 이 소도시에도 이 주변에 보면 벌써 공실률이 한 50% 정도 점포 임대가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서로 나중에 보면 기업에서 가져가서 그죠? 뭐 이렇게 어떤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오히려 그런 뭐 눈독을 들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오히려 이분은 뭡니까? 어르신네는 흉년기에 어려울 때는 남의 아픔을 빼앗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12집 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 무명은 뭐 비단이 아니죠. 아주 흐른 그죠. 요즘 같으면 아주 저 앞치마 같은 뭐 이런 몸빼 바지 이런 거 좀 산 옷을 시장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산 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그죠. 좋은 옷을 3년간은 못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부자라 해서 뽐내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것 또한 남에게 위압감을 주죠. 지금 시대는 보면 보석을 두루두루 가지고 그저 명품 옷을 입고 명품 차를 몰고 상대방의 정말 뭡니까? 이렇게 갑질 아닌 갑질을 하게 되고 위압감을 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잣집에 만석을 하는 그 며느리가 무명옷을 입다는 것은 얼마나 그죠? 자신의 겸용과 겸양이 그 집안에 깔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과객을 이제 후하게 대하라는 거죠. 누구든지 손님 오면 나쁘게 대하지 않고 전부 잘 먹여서 후하게 대접을 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요즘은 사실 문 하나 열기도 힘들고 그죠? 들어가기도 힘든데 우리가 공짜 점심 나라에서 주는 거 아니면 사실 나무인데 가서 얻어먹기는 힘든 우리가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어르신은 집안에 오는 누구든지 다 후하게 대접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자, 99채 해가 지지 않는 집이라 그러는 거죠. 그만큼 그죠? 교동 저택이 가보시면 고택이 아주 뭡니까? 땅이 풍수가 좋고 인재가 많이 나는 그런 땅의 어떤 풍수를 가지고 실제 가봤습니다. 그죠? 아름다운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성소 고택은 바로 이제 신부잣집이죠. 거기는 가서 실제 숙박이 가능하고요. 그 지금도 숙박이 가능하답니다. 그죠? 그 대신 겨울에 가실 때는 이제 불을 떼야 되니까 미리 그죠? 예약을 해야 하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경주 최부잣집과 청송 신부잣집은 경상북도에서 알아주는 부자지만은 그 옛날 그 시대에는 나라의 부자가 아닐까요? 자, 거기에 실제 이제 경주에 사는 이 분은 최재영 씨라는 분인데 경주 최부잣집의 후손입니다. 그죠? 생년월일은 1963년 음력 2월 2일 축시생이 됩니다. 우리는 왜 이 사주를 풀이하냐면은 사회에서는 우리가 뿌리를 보는 거죠. 옛날에 우리 시집 장가를 보더라도 뿌리를 보는 겁니다. 그죠? 몇백 년이 지난 그죠? 지금 이 시대에도 그 300년 부자를 유지한 사람 12대를 유지했다는 거죠. 3대를 유지하기도 힘든데 12대 300년간 부자를 영위했다면 얼마나 그분이 처신을 잘했으며 불도 안 문하고 도덕도 안 들었다는 거죠. 그 후손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바로 계면년 갑인월의 기해일입니다. 을축 시간이 되겠죠. 그러면 뭡니까? 이분은 각기합토를 하고 있는 거죠. 명기는 정관이라는 거죠. 정관은 명예와 합의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쁜 짓은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명예를 소중히 생각하는 거죠. 그러고 이 기토에서는 보면은 갑이나 인이나 이 해안에 또 우리가 목이 또 있는 거죠. 이 목은 뭡니까? 바로 일복이 많고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부지런한 사람이고 또 해는 보이는 게 재물이 명예를 더럽히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죠? 적정한 이 또한 주간에도 재물이 또 있는 거죠. 재물은 가지되 나쁜 행동을 해서 가지지는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명예를 소중히 하니까 너의 명예하고 서로 이렇게 합의된다는 겁니다. 또 여기도 계면에는 계는 또 보는데 재물은 이분은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재물이 떨어지지 않는 최부잣집 어떤 그 어르신의 뭡니까 수백 년이 지난 그런 후손인데도 재물과 명예는 사라지지 않는 이런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 후손에서 늘어오는 몇백 년이 지난 그 어르신의 어떤 뭡니까 아름다운 마음, 그죠? 노블스 오블리제의 그 정신이 이 후손의 사주에도 이렇게 놓아져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분은 이미 이제 원래 환갑이 되는 경주에 실제 살고 있는 최부잣집 어르신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이분의 허락을 받고 영상을 지금 제작하고 있는데요. 그 뿌리를 보고자 제가 오늘 이 사주 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명예와 합의하고 부지런하고 또 재물이 있지만 소중하게 자기 명예를 위해서 쓰니까 나쁘게 쓰지는 않는다는 거죠.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쓰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런 분들은 늘 주변에 그죠? 내 명예관이 많은 사람은 내 주변을 늘 이렇게 아름답게 돌보는
보게 되겠죠. 예, 내 곳간만 채우지는 않는 겁니다. 이런 분이 어떤 장을 하거나 어떤 단체 장을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꿀 수가 있고 또 보살펴갈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갖고 있는 그런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또한 뭡니까? 이 기토에서는 갑이나 인이나 이 나무라는 거죠. 나무는 그 뿌리가 깊지 않습니까? 갑인의 나무는 글록이죠. 어쨌든 굉장히 이것은 뿌리 깊은 나무가 돼서 바람에 잘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남의 어떤 유혹이라든가 그죠? 어떤 이런 나쁜 곳에 빠지지 않으니 어떤 단체장으로서는 굉장히 아름다운 사주를 갖고 나왔다 이래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후손의 나중에 이 뭡니까? 이 말년의 운을 보니까는 굉장히 재물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운이고 앞으로 명예가 살아있는 그런 후손이다. 몇백 년 전에 그 어르신의 그 참 아름답게 그 뭡니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근데 국가를 뭡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 그런 정신이 이 후손에서도 이렇게 녹아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나중에 경주 고택 그죠? 교동 고택이라고 합니다. 경주 최부잣집을 꼭 이 방송을 보시는 분은 한번 여행을 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얘기가 아마 또 생각이 나리라 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첫 번째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두 번째는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을 하지 마라. 세 번째는 만성 이상의 재산을 많이 거뒀을 때는 사회에 한원하라. 네 번째는 흉년기에는 땅을 넓히지 마라. 다섯 번째는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여섯 번째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경주 최부잣집과 정송 신부잣집의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또 그 후손의 이야기를 직접 풀어보았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오늘 내용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을 한번 주시고요. 또한 또 팔봉쌤의 다음 인생 이야기, 사주 이야기 또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더 낮은 자세로 정진하여서 깨알 같고 수준 높고 품격 높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